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가요 황조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황조가 선생님 제목을 고구려 왕의 사랑과 이별이라고 좀 붙여봤어요. 우리가 다 사실은 고대가요는 추정이죠. 학자들이 좀 추정을 하는 건데, 고구려 이대왕이었던 유리왕이 관련되어 있는 노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왕이 사랑했던 여인과 이별한 노래, 이별한 뒤에 부른 노래가 황조가다 라는 내용 때문에 제가 제목을 고구려왕의 사랑과 이별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이 유리왕이라는 이 고구려의 왕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이별하고 어떤 노래를 지어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본문 내용 먼저 정리해 보실게요. 본문 보십시다.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 서로 놀곤마는 외로울 싸이 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이 노래의 갈래는 뭐다? 고대가요다.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해진다. 이렇게 선생님이 1번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 황조가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공무도화가를 공부를 먼저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무도화가 정리하면서 고대가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를 좀 확인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자, 우리 학교에서 공무도화가를 공부해요 하는 사람들 황조가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황조가를 공부해요 하는 친구들 공무도화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공무도화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작품이 집단서사적인 성격에서 개인서정적인 성격으로 넘어갔던 첫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두 개가 더 먼저인 게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개인서정적인 성격으로 이 서정갈래가 바뀌었는데 그걸 알려주는 작품이 대표적인 작품 두 개가 공무도화가랑 황조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작품, 개인 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두 작품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도화가에서 고대가요의 특징을 정리해 줬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대가요는 어땠다? 구전이 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다가 삼국시대 때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문으로 번역돼서 전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황조가 같은 경우도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 한자로 되어진 게 전해져 왔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죠. 다시. 자, 한자로 번역돼서 한역돼서 전해지고 있는 게 고대가요의 특징이다.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공무도화가 먼저 보고 오세요.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직 이야기와 노래가 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대 제의에서 제사의식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집단 서사, 집단의 공동체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가 개인 서정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개인 서정적인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 두 개가 공모도화가랑 황조가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게 정리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를 독해할 때는 항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니 먼저 출발하는 거 아시죠? 자, 여기도 먼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네, 앞부분에는 이렇게 꾀꼬리가 암컷과 수컷이 막 서로 막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죠. 난 혼자구나. 그랬단 얘기는 어떤 상황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좀 앞부분 쪽에서 화자의 상황이 잡혔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그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시는 건데요. 그건 주로 뒷부분, 제일 마지막 문장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보면 누구와 함께 돌아가야 하는가 탄식하는 그런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문제예요. 화자의 정서가 가장 고조된 구절이 어디다?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난 혼자야. 누구와 함께 돌아가야 하지? 라고 말하는 게 화자의 최종 정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4번 이별이라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뭐였다? 절망적인 탄식, 슬픔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별의 한이에요. 이별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절망하고 있는 자신의 탄식, 이걸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5번 별표입니다. 위 시가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기법이 뭐다? 네, 자, 보이시나요? 화자 자신의 상황과 대비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을 등장시킨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여기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꾀꼬리가 보이는 거죠. 이 꾀꼬리는 어때요? 화자랑 정반대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게 놀고 있어요. 정답게 막 놀다가 뽀뽀도 했을 거고 포옹도 했을 거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화자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에 있는 자연물을 탁 대비시킴으로써 오히려 내 정서가 훨씬 더 부각되는 그런 기법을 화자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시안의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고 어떤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했다? 화자의 상황과 대비됨으로써 오히려 정서를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했다.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고등국어의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이미 영상으로 정리를 모두 다 해놨으니까 나 객관적 상관물이 아직 잘 정리가 안 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상으로 가서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노래의 시상전개 방식이 뭐다? 선경 후정이다. 선, 앞선자, 경치 경자. 앞에는 이 화자가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외부 세계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선경이에요, 그게. 후정, 뒤에는 외부 세계로 이렇게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 그게 후정, 나중에 자기 정서를 드러낸다 해서 후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선경후정의 시상전개 방식 어떻게 끊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면 선경이 어디까지인가요? 선경이. 네, 여러분 이렇게 네 줄짜리는 공무도화 가서 얘기했었죠.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까지가 선경이에요? 네, 기구랑 승구까지. 암수저로 놀 것만은 거기까지가 앞부분의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성경이 되는 거고요. 외롭구나. 시선이 어디 외부 세계로 향했던 꾀꼬리를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나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외롭구나. 전구와 결구가 후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이 성경우정의 시상전개 방식은 사실은 한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시상전개 방식이거든요. 여기 황조가에도 마찬가지로 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본문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핵심 정리, 고대가요고 한혁씨가 뭔지 얘기했어요. 한자로 번역됐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제재는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가 뭐니? 이거예요. 주제와 관련된 소재. 꾀꼬리죠. 네, 주제는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 이별의 정한이 주제가 됐고요. 의, 현존하는 최고의 개인 서정시다. 여기 최고는 가장 높아 아니고요. 최고의 고가 옛고자예요.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다. 집단가요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노래다. 공무도화가랑 문학사적인 의의가 똑같겠죠. 네, 특징,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빌려서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자연물을 빌려서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 했을 때는 우의적인 방식인 거죠.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우의적이다, 간접적이다, 비유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고 가셔야 돼요. 이 황조가는 전체가 다 우의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분만? 성경 부분만. 성경 부분에서는 자연물을 빗대어서 자연물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우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후정 부분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기 정서 얘기하고 있는 거. 외로울싸 이 내 몸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또 직설적으로 자기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죠. 네, 개념이 이해가 된다면 본문에다가 그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뭐 우의적이기만 한 건 아니구나, 직설적이기도 하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판단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성경우정이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네. 작품 구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성경과 후정, 기구, 승구 묶여서 성경, 정구, 결구 묶여서 후정 부분이 된다라는 거. 시상 전개 방식에 따른 대립 구조. 성경에서는 자연의 플러스가 나왔고 후정에서는 인간의 마이너스가 나와서 서로 대비가 되고 있다, 대립이 되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오른쪽 표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비가 됐어요. 선생님이 역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대비 효과에 대해서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대비가 될 땐 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 대비를 통해 의도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 네, 인간의 비극성을 부각하고 싶어하는 거다라고 정리해 드렸던 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꾀꼬리의 역할,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외로움, 화자의 고독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런데 주의하고 갈 거, 감정이 이입돼서 부각이 된 건가요? 아니고 화자의 상황과 반대됨으로써 오히려 정서가 부각이 됐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이성친구의 손을 딱 잡고 나타난 거죠. 그때 내가 나랑 대비됨으로써 내가 느끼는 감정,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꾀꼬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이해와 감상.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프린트를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여러분 일산 국어 시알학당이다 이라는 또는 뭐 시알 국어라고 치시면 네이버 카페로 연결이 되실 텐데요. 거기다가 이 표를 좀 링크를 좀 걸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 보신 다음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프린트 하셔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설화도 있어요. 유리왕이 어디 이렇게 사냥 가 있는 동안에 치랑 화이라는 유리왕의 두 왕비가 싸움이 난 거죠. 싸움이 나가지고 화이가 치이한테 야, 너 우리나라 여인 아니잖아. 중국 여인이었거든요. 너네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치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왕이 와보니까 이제 치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이가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 부부 지금 이 여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그래갖고 이 유리왕이 막 따라갔는데 결국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였다라는 배경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배경 설화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들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정리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정도? 네, 요거는 좀, 뭐, 황조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되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이제 화가 벼화자고, 치가 꽁치자이다. 그래서, 치이가 유리왕 곁을 떠났다라는 걸 당시 시대상이랑 결부시켜 본다면 유리왕이라는 임금의 대가 수렵 경제 생활 체제, 우리가 이제 부족 국가일 때 주로 수렵 채집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체제에서 농경 벼를 키워가지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농경 경제 생활 체제로 발전되던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으로 만든 게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보면 또 황조가가 상당히 재미있게 역사적인 사실이랑 매칭해서 읽어낼 수도 있겠죠. 네. 황조가 어떤 작품이었는지 이해되시죠? 꼭 공무도화가랑 같이 연결해서 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개념도 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대비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신다면, 자, 우리는 이거예요. 고등국어에서는요. 우리가 작품 하나만 완벽하게 암기하고 정리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작품 하나를 통해서 연결해서 다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이나 배경 지식들을 익혀갈 때,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개념들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낯선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차오르는 거, 그게 고등국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이 작품 이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선생님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작품의 이해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한 작품으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과 배경 지식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다른 작품으로 계속해서 연결하시는 그런 훈련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